새벽 2시 수진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엄마가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위험 수준입니다. 즉시 확인하십시오.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는 아무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 멀쩡해. 왜 그래? 잘 자고 있었는데. 수진은 전화를 끊자마자 차 키를 집었습니다. 새벽 2시에 잠옷바람으로 70km를 달렸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아침에 못 일어나셨을 겁니다. 엄마는 그날 밤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무 증상도, 아무 통증도, 아무 신호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대 아래 센서 하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옆에 안 계십니까? 오늘 밤 혼자 주무십니까?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십시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경기도 수원에 사는 42살 직장인 이수진 씨와 대전에 혼자 사시는 72살 어머니 김순례 할머니입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했습니다. 명절에 만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진 씨는 늘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엄마가 혼자 사신다는 것, 갑자기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당장 내려가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엄마를 모셔올 수도 없었습니다. 일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을 안고 사는 자녀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던 지난달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동네 복지관에서 전단지 하나를 받습니다. 정부에서 독거노인 가정에 AI 건강 센서를 무료로 설치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6년 3월 대한민국 정부가 전국 시군구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면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설마 이게 어떤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심하려고 신청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새벽 2시에 복지센터에서 나누어준 그 센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겠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는데 병을 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단순한 기계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끄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순례 할머니 침대 아래에 깔린 것은 손바닥만 한 얇은 센서 패드였습니다. 전선도 없고 복잡한 장치도 없었습니다. 그냥 매트리스 아래에 넣어두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패드가 잠든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몇 초마다 읽어냅니다. 심박수가 얼마나 빠른지, 호흡이 얼마나 고른지, 자다가 뒤척이는 횟수가 평소보다 많은지 적은지. 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서버로 전송됩니다. 서버 안에는 수십만 명의 수면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AI는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와 이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1초도 쉬지 않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른 패턴이 반복되면 가족의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순례 할머니가 코를 조금 곤다는 것 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느꼈던 그 사흘 동안 AI는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반복적으로 위험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순간 수진의 폰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코를 곤다는 것이 왜 위험할까요? 그냥 습관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잠깐 들어보십시오. 수면무호흡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자는 동안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병입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자는 동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뇌와 심장에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뇌졸중이 옵니다. 심근경색이 옵니다. 자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의 상당수가 이 병과 연관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낮에는 멀쩡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수진 씨는 그날 새벽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돌아가야 하나? 아니다, 가야 한다. 그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순례 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 엄마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왜 왔어? 나 괜찮다고. 수진 씨는 대답 대신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병원 가요. 새벽 응급실은 조용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동안 수진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에요. 자는 동안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면서 뇌와 심장의 산소 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됐으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머니, 증상을 느끼셨나요? 순례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게 이 병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어떻게 이 시간에 오셨어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AI가 알려줬어요. 제 폰으로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수진 씨는 그날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병원 복도 창문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다 말라 있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 씨는 나중에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효도를 한 게 아니야. AI가 먼저 알아챘고 나는 그냥 차를 몰고 갔을 뿐이야. 자, 이제 숫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이 320만 명, 고위험 독거 노인이 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갑작스러운 의료비입니다. 아프고 나서 드는 돈이 아프기 전에 막는 비용보다 수십 배 더 큽니다. 순례 할머니처럼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는 몇십만 원입니다. 방치했다가 뇌졸중이 오면 수술비, 재활비, 간병비를 합쳐 수천만 원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쓰러지면 그 가정의 경제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1,000만 원의 기적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AI 진단을 활용하면 치료 비용을 최대 50% 줄이고 건강 결과를 40%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예방의학의 시대입니다. 아프고 나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막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AI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엔 기계가 뭘 알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녁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십시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지금 쓰시는 스마트폰 건강 앱 알림 설정이 켜져 있는지입니다. 30대, 40대 자녀분들, 그리고 혼자 사시는 60대, 70대 부모님들. 오늘 이 영상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셨습니까? 수진 씨도 3주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설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 설마가 새벽 2시에 현실이 됐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오늘도 저녁을 혼자 드십니다. 단무지 2조각, 두부된장국, 밥 반 공기. 70km 떨어진 수원의 딸 수진이 잠들기 전에 앱을 한번 확인합니다. 수진 씨는 그제야 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습니다. 이 작은 확인 하나가 오늘 밤 여러분 가족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부모님께 이 영상 하나만 공유해 드리십시오.